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다음 날인 5일에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닫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화면엔 홈페이지 점검 안내라는 문구만 떴고요. 그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랬다가 어제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대폭 축소가 됐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소개난 그리고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카드뉴스 등등의 메뉴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종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 전화 연결해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혜열 국회의원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네. 이게 근데 그러면 기록을 삭제한 걸까요? 아니면 비공개 처리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면 아마 형사재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삭제했지 싶고요.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죠. 예. 아마 비공개로 돌렸다 한다면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예.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삭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파면된 이후기 때문에 예. 그 임기 중이면 중간에 이렇게 조금 정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봉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손댔다고 하는 거는 네. 뭐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파면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지시를 내리고 말 건 없는 거고 용산 뭐 그 비서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 임의로 안 됩니다. 이럴까 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했거든요. 네. 이 법 14조에는 그 대통령 기록물은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실, 유출,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비서진들이 삭제했다. 그것도 임기가 끝났는데 이거는 그 아주 적극적으로 그 국가 기록물을 손상시킨 것이고요. 네. 이 법에 30조 벌칙 조항이 있는데 징역 10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갖는 하나의 좀 상식적 의문이 홈페이지에 들어간 내용은 사실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손을 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나 무슨 보도 자료나 그런 카드 뉴스 이런 것 등등이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될 그런 민감한 자료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 홈페이지 그러니까 안에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사진 같은 것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김건희 위주로 막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근데 이관을 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이제 그거를 삭제해서 그 감추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굳이 그 공개된 거를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서 온라인 의견을 뭔가 받는다든지 뭐 이런 그 몇 개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전 사례에서. 네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은 그냥 결과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국정과제 게시판이 전부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미 그게 올라와져 있고 누군가가 그거를 올렸거나 또는 캡처해 뒀을 텐데 재발이 저린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비공개 처리라면 나중에 그냥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복구는 가능합니까? 지금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삭제 여부나 책임자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여쭤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공개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그 용산 대통령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디지털 기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예. 그 업무 관리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이전 정부에는 쭉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서버나 PC 등 예.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나중에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록물을 생성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서버나 PC 전산 장비 설치했던 엔지니어들, 네. 또 기록 분류하고 이관했던 연구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컴퓨터나 서버 압수수색도 당연히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의원님 혹시 그 대통령 기록관장 있잖아요. 네. 그 인사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미 차기 대통령 기록관장을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은 현재 기록관장은 가장 지금 기록물 이관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 공로 연수를 보내고요. 부임관장으로 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대에 걸쳐서 기록관리를 담당한 정국환 행정관을 부임관장으로 내정해서 현재 대통령 기록물 관리 이관을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내정에서 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도 3대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자가 예.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기록물 그 17박스를 유출시킨 실무 책임자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영포 빌딩에서 발견됐던. 아, 예. 아, 그리고 그 박근혜 주인공입니까? 정부 때는 세월호 알겠습니다. 사건 의원님, 부실 위반을 했고요. 예. 의원님 시간이 다 됐을 땐 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과 함께했고요. 더마카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